안녕하세요. 주류와 비주류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 이제 빈칸 지문입니다. 빈칸 지문은 왜 빈칸을 냈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작가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본인의 어떤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빈칸으로 구성하겠죠. 그래서 빈칸은 이제 주제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깔아두시고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빈칸을 먼저 볼까요, 우리? 도대체 얘는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이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이 여기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한번 끊어줄게요. 자, 닫아주고 문장을 어디서 시작을 하려고 막 했더니 이렇게 기네요. 문장이 너무. 그쵸? 문장이 길어서 한번 덜어내게 보겠습니다. 막 일단 여기 벗 한번 볼까요? 벗은 나는 사과가 좋아 라고 이제 글을 시작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사과도 좋지만 그러나 뭐 예를 들어 딸기가 더 비타민이 많아서 딸기를 먹고 있어 이렇게 하면 딸기 내용이 가겠죠. 그래서 벗부터 우린 가보겠습니다. these 마지널라이즈드 인디비저이에요. 우리 마지널 하면 우리 지난번 봤던 우리 정착 지문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마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뭔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거 받고는 마진도 안 남아요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마진이 가장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작했을 때 그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이 마진, 주변부도 안 남는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마진은 변두리를 뜻해요. 주변의. 그러니까 센터가 아닌 센터의 반대말이 되겠죠. 근데 이 글은 지금 마지널라이즈드 사람들 뭐겠습니까? 주변인들이에요.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인들. 일명 비주류가 되겠죠. 그렇죠? 또 비주류 얘기인데 하지만 이 비주류들이 이제 뭐 했습니까? 사용을 했다. 나는 비주류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지 않고 사용했다 뭐를? 참여를 했다는 얘기 나오네요. 파티시페이션, 참여. 그래서 파티시페이트라는 단어는 여기 in이랑 치네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냐 하니까 이들이 이제 뭐 어디 in 안에 참여했대요. 참여한 이유는 to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자기네가 비주류지만 무언가 행동 개시를 하네요. 그래서 행동 개시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왔어요. 행동 개시하는 이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을 고르라고 합니다. 행동 개시하는 이유 선지부터 먼저 오늘은 훑어보겠습니다. 비주류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자, 선지 잡아주세요. 선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선 파괴하려고. 무언가를 막 파괴하려고. 뭐를 파괴하냐? 본인들의 적이 있나 봐요. 에너미. 어디서? 지금 전쟁인 상황이 됐네요. 전쟁 상황. 아까 여기 보니까 다시 여기 볼게요. 자, 콜로니얼 컴플렉츠 뭔가 다툼, 논쟁? 누가 지금 싸우고 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선지 여기서 배틀. 자, 비주류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있는 적, 본인의 개인의 적.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를 하려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make claims, 무언가 주장하려고. 뭐라고 주장하려냐 하니까 홈네이션,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본국. 나는 본국에서 멤버십이야. 나도 본국의 회원이 되고 싶어. 라고 주장하려고. 3번 가보겠습니다. against, 전치사 의미인데 싸우다는 뜻입니다. 싸우다. 누랑 싸우려고. 비주류가 누랑 싸울까? outdated, date가 out되어 있죠. 구식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구식의, 신식이 아니고 구식의 어떤 식민지 법 질서를 자기네가 이제 막 대항해서 투쟁해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이런 표현이 왔고, 아니면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순전히 프라핏, 돈을 얻으려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이익을 무슨 이익을 얻냐 하니까 국제적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오고. 5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distorted, 왜곡된, 뭔가 뒤틀어진, 그래서 왜곡된 정치적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쨌든 비주류가 어떤 행동 개시를 하는데 행동 개시했던 목적을 찾아라가 이 글의 빈칸입니다. 처음 내용 가볼게요. 자, 파퓰라 아니죠. 자, 파퓰라네요. 파퓰라 대중이에요. 대중들이 참여한다. 군인이 아닌데 대중이 참여합니다. 어디에요? 인컴플릿 어떤 논쟁에, 다툼, 싸움에. 19세기에는 군인 신분이 아니지만 파퓰라, 즉 일반 시민들이 19세기 기간에는 전쟁 같은 거에 싸움에 참여를 했나 봐요. 근데 왜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중들이 참여를 했을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not be, cannot be, understood.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냐? without. 여러분, 제가 전쯤에서 한번 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영어 구조에는 자, 1번, 2번. 1번이 이제 얼굴입니다. 2번은 몸이죠. 3번, 4번, 이렇게 뭐 5번 이렇게 막 와요. 이렇게 3번은 뭐 왼팔, 4번은 뭐 오른팔, 5번은 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려면 집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집 안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집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럼 좀 뭐 비바람에 약간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제 집을 확장시켜서 앞마당도 두고 뒷마당도 둬요. 걔가 이제 번호 치면 0번, 이렇게 6번이 됩니다. 이제 지붕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할게요. 지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집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집 안이 앞마당과 뒷마당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마당은 어떻습니까? 안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2차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1차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 여기는 이제 2차를 형성하죠. 그럼 우리가 내용 봤을 때 1차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제거하고 보시는 것도 글을 빨리 읽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앞마당도 살펴보면 이 집의 첫인상을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봤을 때 뒷마당 마무리가 잘 된 집이 정말 완벽한 집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앞집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0번, 6번이 이어서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정말 주제문을 형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by ing 표현입니다. 주제문이에요. 중요해요. by ing만큼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without ing입니다. 예, 부정 어휘를 갖고 있어서 중요하죠. without ing. 그다음에 이제 on ing라는 게 있어요. on ing.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네요. without ing 이렇게 들어가죠.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왜 전쟁, 싸움 같은 거에 참여를 했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그제밋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파악하다. 파악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파악해야 되냐? 엠파이어 롤, 제국주의의 역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제국주의가 되겠네요. 제국주의를 알지 못하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왜 파퓰러 시민들, 마지널라이즈드 개인이겠죠? 왜 이들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핵 소재어입니다. 제국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이 지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개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인디비주얼. 일반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갔냐? 해두고 갔네요. 자, 식민지로 갔어요. 식민지. 여러분 식민지 아시죠? 식민지가 지금 영어로는 저희 칼로니라고 나오는데 원래 클로니아라는 옛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 원래는 이제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제국이었잖아요. 되게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이제 막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두처럼 생긴 이제 얘가 이제 본거지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수용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명 해서 치면 본사예요, 본사. 본사인데 다른 곳에 지사를 이제 둘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 이제 왜냐면 원체 제국이니까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사를 둘 건데
이 본사도 뭐 여기가 이제 좀 협소해요. 좀 공간이 좁아요. 땅이 좁아. 그러니까 더 큰 데로 좀 이주할까? 그럼 우리 이제 이주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보내서 거기서 내가 통치를 할까 다스릴까? 이제 약간 이런 이주지. 우리가 이주지를 말한 게 처음에 의도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식민지가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일제시대 때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식민지는 너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출발은 사실은 이 식민지라는 게 첫 출발은 그냥 새로운 신도시. 지금의 집이 낡아서 그리고 지금의 집이 좁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좀 신도시 깨끗하고 그런 곳에 가서 개척해서 살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냥 이제 이사하는 새로운 이사지를 말하는 게 이게 식민지였습니다. 자, 근데 19세기 지금 이 얘기는 로마 처음 그 얘기니까 아주 옛날이고 지금은 19세기 얘기니까 조금 좀 이 식민지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약간 이제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걸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식민지로 간 이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식민지로 간 이유는 뭐냐? 4 나오네요. profit. 본인 돈 벌려고. 왜요? 본거지에서는 본인이 막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류는 아니었나 봐요. 그쵸? 왜냐면 본국에서 본인이 지금 지위가 좋고 높고 뭔가 돈을 잘 벌고 경제적으로 뭔가 안전하고 하면 굳이 본국을 버리고 칼로니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갔습니다. 혹은 간 이유, 얘도 부사구고 얘도 부사구네요. 얘는 투명사회 부상법이고 얘는 전명구 부사구. 가는 이유는 거기서 세틀 정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가서 돈을 벌거나 뭐 새로운 집을 짓거나 한 것도 한 거지만 또한 들어옵니다. 또한 얼쏘 문장. 또한 그들이 모두 참여했냐? 19세기에 발생한 제국주의의 임페리얼의 캠페인? 우리 캠페인이 운동이죠? 제국주의적 운동이 뭡니까? 나라의 정치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에서 제국주의적 운동은 이제 다른 나라 속국을 전쟁해가지고 이제 빼앗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어떤 전략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들이 일반 시민인데 돈을 벌려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얼쏘는 같은 내용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이 제국주의적 전략 운동, 제국주의적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나도 동참할 거라고 해요. 그 이유는 나불한 리즌,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이유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이유가 이 빈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프라핏을 위해서 단지 세트를 하려고는 선지서 소거해야 합니다. 프라핏 아까 한 개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아닌 것 같죠?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 프라핏 얻으려는 4번 찍을 때 찍으시더라도 4번 찍으시면 안 되네요. 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사 H라는 박사가 훗날 디스미스가 여러분 뭡니까? 해고하다죠? 디스미스. 그러니까 뭐 그 직원이 저는 싫어. 경멸스러워요. 그래서 해고했겠죠. 뭔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미스블리는 경멸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작가는 이제 경멸을 해요. 경멸하게 특징 지었네요. 뭐라고 특징 지었냐? 제국주의를. 제국주의는 이 에즈는 여러분 저 얼소에서 왔습니다. 얼소라는 부사가 또한 마찬가지 는이지 않습니까? 는. 그러니까 이 얼소는 앞에 문장 같은 문장이죠. 자, 근데 이 얼소에서 온 품사가 단어가 as예요. 여기 ALSO에서 압축돼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즈는 기본 뜻이 는입니다. 제국주의는 는이구나라고 표현한 거죠. 자, 제국주의는 뭐다 하니까 엑스포트. 그건 그냥 수출이야. 폴트. 실어 나르다라는 뜻이 있죠. X는 아웃입니다. 바깥으로 나른 거, 수출한 거죠. 제국주의는 수출이야. 라고 경멸했어요. 이 박사가. 제국주의는 그냥 수출한 거 아니야? 누굴 수출했냐? 하니까, 슈퍼플러스, 플러스, 막 넘쳐났는데 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일명 우리 잉여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잉여인간이라는 말 아십니까? 잉여인간. 우리 한국에 손창섭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제 잉여인간이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 외국에도 이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잉여인간의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요즘 사회가 힘들어서 이제 뭐 직장도 이제 찾기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자꾸 집에만 계시면 이제 부모님께서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라고 이제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잉여인간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쓸모없는 인간을 뜻하겠죠. 잉여인간. 근데 이 사람이 저 H라는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가 막 경멸스럽게 말하기를 한나는 제육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나는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남아도는 인간, 남아도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남아도는 자본들, 캐피탈, 자본들을 단지 그냥 외국에 그냥 뿌린 거 아니야? 이렇게. 너는 쓸모없으니까 우리 본국에 있지 말고 너 그쪽으로 가 이렇게. 가가지고 네가 거기 바위 캐가지고 개척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안 좋게 바라봤죠. 자, 그녀는 이 지문을 쓴 작가도 그녀 말이 옳다고 하네요. 그녀는 옳았다 이렇게 오네요. 그녀는 옳았네 이렇게. 어떤 부분이 옳았냐?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 코레트한테 걸려있는 명사의 목적어들 대절을 합니다. 자, 궁금하면 목적어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녀는 뭐가 옳았냐 하니까 제국주의, 컬러니얼에 우리 컬러니얼에서 기능하는 사람들, 펑셔너리들 누구겠습니까? 식민지에서의 제국주의 아니네요. 식민지에서의 기능하는 사람들, 식민지 국가에서 기능하는 사람들, 공무원이죠. 다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밑에 별표가 더. 자, 식민지에서의 공무원들. 그들은 누구였냐? 즉, 식민지 인간들은 누구였냐? 하니까 마지널 인간들이었대요. 출신 비프롬. 중요한 인물입니까? 센터 인물입니까? 아니면 마지널 인물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주류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국주의 방침이 식민지를 어디 누군가에 보낼 때 식민지에서 거기서 일하게 시킨 사람들은 일명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마지널, 즉 비주류 인간들을 거기에 보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는 작가가 야, 제국주의는 별로 안 중요한 잉여인간 그냥 외국으로 그냥 다 갖다 보낸 거 아니야? 엑스포트 시킨 거 아니야? 라고 경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은 이유는 정말로 식민지에 갔던 사람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라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배척당하고 소외당했던 비주류 인간들이 가게 된 겁니다. 자, 더 나가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또 이제 C라는 사람이 옵니다. 결국에 이제 C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막 이제 옹호를 해요. 애드보킷, 옹호하다. 명사로는 변호사입니다. 옹호자. 자, 저 C라는 사람은 뭐를 이제 옹호했냐면 이렇게 옹호를 해요. 그러면 제국주의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제국주의가 우리 투하는 거 아니냐, 투해주는 거 아니냐, 세틀, 즉 넘쳐나는 인간을 정착시켜주고 그래서 시빌워를 피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잉여 인간을 정착시켜주고 그래서 내전을 피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건 너무 인간성을 막 상실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직업이 없고 비주류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그러면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우리 다 같이 사는 삶에서 이렇게 다 같이, 물론 인간은 개인마다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회의 어떤 악적인 부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아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취급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을 다 보내버린 거 아니라고 이제 무시하긴 했지만 또 이 C라는 사람의 결론 내리기로는 그래도 제국주의가 좋은 거다. 왜냐면 이렇게 쓸모없는 넘쳐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곳에서 정착시키게 해주고 또 봅시다 여러분.
요거 봅시다. 자, 주류가 있고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잉여인간이라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둘이 같이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간혹 어떤 비주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전 지문에서 그런 남성보다 힘이 없는 여성들이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주류에 올라가려고 막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부당하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부당함을 느끼면 또 비주류가 오히려 주류를 이제 막 공격을 해서 서로 또 주류는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또 방어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한데 모아두면 우리 또 지나간 지문이지만 멍게 지문 한번 떠보십시오, 여러분. 멍게 지문. 멍게 지문 성인 멍게랑 아기 멍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먹을 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들 딸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별로 열심히 안 해 보이는 얘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들 보기에는 이들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쓸모없는 인간 같아서 자기들이 있는 공간에 그냥 방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제국주의가 임페리얼리즘이 그들을 잉여 인간들을 정착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내전 같은 거를 피하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해서 그걸 되게 이제 옹호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핵 요지는 하지만 들어와서요. 하지만 그러면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비주류들, 마지막 피플들, 그들이 결국엔 나 그러면 니네 방침에 제국주의적 전쟁 거기에 나 참여할 거다. 니네가 무시해도 난 참여할 거다.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걸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이제 그 예가 하나 나오죠? 예를 들어. 자, 누가 있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네요. 자, 그들도 소외당했어요. 비주류였죠. 누구한테서? 멤버가 못 됐습니다. 어디서요? 영국 조직에서 그랬어요. 즉, 영국 본국에서 본인들이 멤버로 이제 소외당하다 보니까 소외당했지만 어떤 식입니까? 중요하죠? 바이 ing 나오네요. 바이 ing 체크하십시오. 바이 ing, without ing. 자, 그들은 소외당했지만 거기서 삐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 막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자기 목숨 걸고. 목숨 걸 만큼 노력을 한 거죠.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랑? 프랑스하고 싸움을 하고 또 이제 인도에서의 제국주의에서도 막 참여를 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인들, 비주류인들 뭐가 됩니까? 결국 드디어 본국 국민으로서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국의 브리티시 네이션의 파트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본국의 즉 주류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자 뭔가를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증가시켜서 어떤 전쟁 능력이 이제 힘을 키워준 거죠. 누구의 힘을 키워줬습니까? 했더니 오브레터 여기서 레터 누구예요? 프랑스, 인도 나오는데 레터 누굽니까? 영국이죠, 영국. 그렇죠? 그래서 영국 본국의 힘을 더해준 거예요. 주류가 본국의 힘을 더 증가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가 주류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자기들도 그만큼 충분히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제국주의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크루셜 중요한 단어예요. 임포턴트 중요한 방법이었대요. 메커니즘 중요한 방법. 어디서 무언가를 구축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축. 자, 어떤 구축이냐? 19세기의 익스체인지 교환이겠죠. 이것이 어떤 주류와 비주류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비주류로 살고 있어도 목숨 걸 만큼 전쟁에 참여하면 목숨 거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목숨 걸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주류로 교환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글이 되겠죠. 19세기에는 그랬다는 글입니다. 자, 선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답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비주류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 했더니 개인적 적을 제거하려고. 개인적 복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홈네이션 본국이죠. 주류의 멤버다라고 주장하려고. 괜찮네요.
정답이네요. 자, 그들은 다른 거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싸우려고, 누구랑 싸우려냐? 뭐 구식의 그 식민지 법질서? 이런 거 법 얘기 아닙니다. 4번 아까 아니었고. 그들은 왜곡된 정치 신념, 아니죠?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